네, 안녕하세요. 클래리베이터 민정입니다. 오늘 인사이트 B&A 마이오거니제이션 기능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 먼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오거니제이션은 인사이트 B&A를 이미 구독하고 있는 기관들이 추가해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만약 이제 기관 내부에서 내부 성과 평가 때문에 이미 연구자별로, 학과별로 이렇게 좀 완벽한 우리 기관 내부 데이터, 현재 시점에서 완전한 데이터를 다 구축을 해 놓고 계시는데 그 데이터를 인사이트 안에서 인사이트 지표들을 그리고 기능들을 활용해서 100%, 120% 이렇게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세션은 크게 한 네 부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인사이트 B&A에 마이오거니제이션을 추가하게 되면 그럼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내가 실무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오거니제이션이 화면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러면 인사이트 B&A의 기본 데이터만 있을 때랑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중점적으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이오거니제이션에 결국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기관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넣게 되는 건데 그 기관의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좀 원리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30분 정도 안에 이거를 다 할 욕심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마치게 되면은 질문 주신 사안 정리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답변을 다 드리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이메일로라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부담 없이 다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이트 B&A 마이오거니제이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이오거니제이션은 인사이트 B&A를 구독하고 있는 기관이 추가를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사이트 구독 기관에서만 사실 많이 참여를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참석자분들 중에 미구독 기관에서도 좀 많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인사이트 B&A에서 어떤 것들이 기본 데이터셋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마이오거니제이션으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B&A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럼 웹 오브 사이언스의 SCI 저널, 뭐 누가 썼는지, 어떤 기관 소속인지, 피인용수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것만 분석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JCR의 임팩트 팩터라든지 ESI, 저희가 우수 연구를 싣고 있는 ESI라는 데이터베이스의 P인용 상위 1% 데이터, 이런 것들을 모두 한 곳에서 모아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인사이트 B&A입니다.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에는 사실 SCI 저널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사실 저희가 프로시딩즈, 도서, 그리고 아직 SCI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망한 저널들을 저희가 또 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1980년도부터 모두 분석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전체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에 대한 논문만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인공지능 검색한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인사이트로 따로 보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 지원 기능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B&A 기본 데이터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제가 연구자 검색 결과랑 분석 결과랑 저널 분석 결과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먼저 연구자 분석 결과를 한번 보실게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의학 분야에서 어떤 연구자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면 의학 분야로 분야를 한정을 시켜서 놓으면 A라는 연구자가 B 기관에 속해 있는데 이 연구자는 약 197편의 SCI 논문을 출간을 했다. 그리고 이 논문들의 피인용 수는 총 한 56,000회에 달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세계 평균 1 대비 한 40배 정도의 피인용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 기관의 연구자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이 197편 중에 피인용 상위 1%, 그 HCP는 한 37편에 달하는 그런 연구 성과를 갖고 있는 연구자다라는 거를 인사이트에서 연구 분야만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
여러 국가의 그리고 여러 기관의 연구자들을 소속 기관과 이름 기준으로 해서 연구 성과를 한 번에 쭉 보실 수가 있죠. 그 저널 분석도 이제 가능하신데,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한 기관, 우리 내부 데이터예요. 우리 기관 데이터다라고 할 경우에 우리 기관 연구자들이 어느 저널에 연구를 많이 내고 있나, 저널명, 그리고 거기에 게재된 논문 수, 그리고 피의용 수 이런 것들 다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가 JCR의 임팩트 팩터를 계산을 하고 이제 발표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최신 버전으로 그럼 임팩트 팩터는 이 저널들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저널은 어느 나라 저널인지, 그리고 ISSN 번호는 어떤 몇 번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눈에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구자 저널 단위에서 분석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연구 성과 논문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논문 리스트까지 쫙 나오죠. 논문 리스트를 보시면 A라는 연구자가 B기관에 속해 있을 때 출판한 논문이 이렇게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명 다 나오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논문을 보게 되면 이 논문은 Chinese Physics C라는 저널에 실려 있고요. 이 저널은 Physics Particle and Fields라는 연구 분야의 할당을 받았고, 문서 타입은 아티클입니다. 그리고 권 호수 40권 10호에 실려 있고, 출판 연도는 2016년 논문이고, 피인용 수는 얼마가 되고, 이게 상대적으로 얼마나 높은 값인지 그 지수들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상위 0.01%, 이 분야에서 상위 0.01%에 해당하는 논문이다라는 정보, 그리고 이 논문이 게재된 이 저널의 최신 임팩트 팩터는 5.861이다라는 정보까지 한 번에 이렇게 이 사이트에서 SCI 연구 성과를 분석할 때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들과 기능들,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들을 한 번에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SCI 연구 성과 분석할 때 좀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실 텐데, 근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 기관의 성과를 분석해야 되는 기관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이터를 조금만 내가 내 분석 목적에 맞게 좀 움직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죠.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이 인사이트의 색인 원칙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린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게 원칙이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는 또 원문에 실린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웹 오브 사이언스의 이 옵저베이션으로 시작하는 이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 이제 OA 논문이라서 원문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원문을 다운로드 받아보니까 원문에 이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실려 있었고, 그룹 저자는 CNS 콜래보레이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룹 저자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이렇게 색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저자들이, 이거 굉장히 수많은 저자들이 참여한 논문인데, 약간 위에 상단에 나온 저자들만 보자면 1저자, 2저자, 3저자, 4저자 순으로 이렇게 원문에서 이런 식으로 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순서 그대로 웹 오브 사이언스에 가져와서 싣고 있습니다. 물론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는 이름 성순인데 웹 오브 사이언스의 원칙은 성 이름 순이에요. 그리고 원문에서 전체 이름, 풀네임이 있으면 괄호 안에 전체 이름을 제공해 드리지만, 이렇게 원문 자체에 그 전체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서도 이렇게 약자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명도 저희는 그 원문에 실린 대로 이렇게 그대로 새기는 한다라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게 어떤 저널에 실렸는지 웹 오브 사이언스에 이렇게 색인이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연구자들의 소속 기관 정보들이 있죠. 그걸 이제 또 색인을 하게 되는데, 저희 지금 이 교신 저자의 스피카 P라는 분이 교신 저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분이 왜 교신 저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가? 보면 원문에 보면 지금 교신 저자 표시거든요. 이 교신 저자가 스피카 P 분으로 되어 있고, 이분의 소속 기관은 CERN, 스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색인을 그대로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관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CERN은 이 기관의 정식 영문 명칭이 아니에요. 한 기관의 영문명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가 연구자들이 뭐 오타를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변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규칙으로 다 묶어서 하나의 정식 명칭으로 묶어서 제공하는 게 이 오거니제이션 인핸스드 확장된 연구 기관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문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이렇게 저자명을 갖게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소속 기관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인사이트로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웹사이트에서 확정된 연구 기관명 기준으로 해서 이 정신 영문 명칭명 하에 연구 성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논문이 CERN의 연구 성과에 1,400편 정도 되는 이 연구 성과의 하나로 잡혀 있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사이트는 원문에 기반해서 원문에 실려 있는 대로 세기는 하기 때문에 이 연구자의 소속이 변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소속이라서 우리의 연구 성과로 잡히는 게 우리 분석 목적에는 맞아요. 근데 인사이트 기본 데이터셋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스티카 P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원문에 플레임이 없어가지고 스티카 P로 실려 있긴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기관에서 스티카 P로 약자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동명이인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기본 데이터셋에서 그걸 또 하나하나 이렇게 발라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거는 CERN의 최종 기관명이고 사실 우리는 학과 분석을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학과 분석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또 기본 데이터셋에서는 최종 기관명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구독하고 있는 기관분들께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데이터를 검색해서 뭐 학과 검색을 해서 학과 검색 데이터를 인사이트로 보내셔서 그 다음에 분석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고 뭐 이런 한계들을 이렇게 웹 오브 사이언스 검색해서 아니면 우리만의 데이터셋에 업로드를 해서 이렇게 또 추가 분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으셨죠. 근데 그것도 사실 데이터가 5만 건이 넘으면은 이제 또 더 어려워지는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오거니제이션을 추가를 하시게 되면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한 번에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본 데이터셋에서는 일단 논문에 실린 최종 기관 기준으로 그리고 논문에 실린 연구자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분석 단위를 다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기관, 뭐 클래리베이트 유니버시티라고 했을 때 최종 기관 안에 뭐 단과대도 넣고 학과 연구단도 넣고 거기에 소속된 연구자들을 제 마음대로 분석하고 싶어 하는 그 분석 목적에 맞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거니제이션 데이터를 지정을 하게 되면 논문에 실려 있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 기관 사정에 맞게 기관이 지정한 분석 단위, 뭐 학과가 될 필요는 없고 뭐 사업 단위 뭐 어떤 것든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석 단위를 내가 마음대로 지정을 하고 각 분석 단위마다 고유의 아이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파트먼트 오브 디자인은 101번이고 스쿨 오브 아트는 100번이에요. 근데 101번 이 기관은 100번이 상위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하이 관계를 저희가 고유의 아이디로 지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구자 데이터도 이 논문에 사실 이분이 마크 스미스로 실려 있지 않았고 마크 뭐 S로 실려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우리 연구자명을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실겠다라고 하는 경우 이름 별도로 지정하실 수 있고 이 분을 하나의 아이디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논문을 한 사람이 된 경우에 똑같은 아이디로 여러 개의 논문을 실어주시면은 그분의 데이터가 모두 우리 기관 데이터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까 예시에서 스피카 P분을 우리 기관 데이터로 넣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스피카 P분의 논문 데이터를 이 데이터셋 안에 포함을 시키면 바로 우리 기관 성과로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학과 분석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분은 100번 스쿨 오브 아트에 소속된 연구자로 처리를 하고 이 분은 101번 디파트먼트 오브 디자인에 속하는 그런 연구자로 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연구자 데이터 그리고 소속 조직도 데이터 두 가지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인사이트 마이오거니제이션 탭에서 내가 구성한 데이터들을 내가 원하는 분석 구조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리베이트 유니버시티라는 것은 사실 없죠. 근데 제가 지정을 한 거고 클래리베이트 유니버시티가 낸 연구 성과 9개가 있는데 이 9개를 디파트먼트 3개, 디파트먼트 오브 아트, 디파트먼트 오브 엔지니어링, 스쿨 오브 엔지니어링 이런 이렇게 3개 학과별로 구성되게 내가 구성을 했고 그리고 잠시만요.
아이고,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디파트먼트를 구성을 했고 거기에 소속된 총 연구자, 패컬티는 8명이다 라는 데이터를 한 번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분석 단위 그리고 원하는 연구자 단위로 모두 지정을 해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소속 기관이다. 뭐 동명이인이 있다, 학과 분석이 필요하다, 5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한 번에 다 업로드하고 싶다, 이런 만약에 불편함이 있으셨다라고 하면은 이 마이오거니제이션 기능을 통해 가지고 한 번에 다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마이오거니제이션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어떻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사이트로 넘어가게 되면 얼마 전에 좀 개편, 약간 업데이트가 있었죠. 그래서 어널리시스, 그리고 리포트, 그리고 마이오거니제이션 이렇게 3가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구독하고 계시는 기관에서는 마이오거니제이션 클릭하시면 그 안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될 건데요. 실제로 뭐 기능을 추가를 하시고 여기에 데이터를 붓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구조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나는 디파트먼트 레벨로 이렇게 2개를 지정을 해놨고 디파트먼트 오브 엔지니어링 하위 기반에 스쿨 오브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넣어 놓은 거예요. 이거 구조도는 제가 원하는 구조대로 이제 설정이 된 거고 각 디파트먼트 하단에 각 내부 조직 하단에 어떤 연구자들이 소속되게 되어 있는지 제가 또 다 배정을 한 겁니다. 만약에 소속 내부 조직이 없어요. 뭐 퇴직을 하신 분이라던가 학생들은 굳이 학과 단위로 분석을 하지 않겠다. 근데 연구 성과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소속 기관 없이 연구자 데이터만도 업로드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 오버 해보시면은 내가 설정한 연구자들의 데이터 그리고 학과 데이터를 이렇게 클릭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 사이버 나탈리 분의 나탈리 분의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은 패컬티 리포트라는 것으로 넘어가게 돼요. 인사이트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연구자명을 넣었을 때, 디파트먼트 이름을 넣었을 때, 기관명을 넣었을 때 기본적으로 가능한 분석들이 여기 시스템 리포트에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패컬티 리포트는 마이오거니제이션에 실려 있는 연구자들의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나탈리 분을 선택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이미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다른 분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셔서 나탈리 분 지워주시면 되고 2명을 동시에 분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름을 추가해 주시면 여러 분을 한 곳에서 한 번에 분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나탈리 분으로 그냥 분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나탈리 연구자분은 웹 오브 사이언스 SCI 논문이 3개가 있었고 이 3편이 약 16,000번 넘는 피인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걸 봤을 때 H인덱스는 3이다 라는 걸 보실 수 있고 3개 모두 상위 10%에 속하는 논문이다 라고 해서 상위 10% 비중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가 각 몇 년도에 출판이 됐는지 피인용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여기서 출판 트렌드 보실 수가 있고 그 하단에는 연구 분야 분석 그 단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출판량이 많은 연구 분야는 피직스, 파티클 앤 필즈라는 분야였고 CNCI라고 해서 세계 평균 1 대비해서 상대적인 성과가 어떤지 보는 그 지수가 있는데 그 CNCI가 높은 분야는 애스트로노미, 애스트로피직스라는 연구 분야에 실린 논문이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연구자 레벨에서 연구 분야 분석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 하단에는 임팩트 팩터 기준으로 했을 때 탑 저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까 3개의 연구 성과가 있었는데 임팩트 팩터, 저널 임팩트 팩터 기준으로 했을 때는 피지컬 리뷰 레터라는 데에 임팩트 팩터 9를 기록하고 있는 저널이 탑 저널이고 피인용수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논문들이 있었다. 상위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3개가 있는 거고 더 많으면 훨씬 더 많이 이제 뜨게 되겠죠. 그래서 논문을 피인용수, 논문 단위에서 피인용수 기준으로도 8건의 연구자 단위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 단위에서 협력 분석도 가능하도록 그냥 이름만 넣으면 가능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어요.
3개의 논문이 있었는데 3개 모두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 국제 협력을 한 논문이고 그래서 100%의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 비중이 나왔고요. 이 공저자 기준으로 콜래보레이션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소속의 저자랑 같이 연구를 한 적은 없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연구자 단위에서의 그 콜래보레이션 분석, 산학협력, 국제협력 분석도 바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콜래보레이티브 오거니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연구자 단위로 외부 기관이랑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어떤 기관이랑 협력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분은 MIT, 노스이스턴 유니버시티, 알투대 뭐 이런 대학들이랑 같이 연구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연구자다라는 거를 기관 협력 상황을 연구자 단위로도 이렇게 바로 쉽게 보실 수가 있게 되고 저널 분석도 임팩트 팩터 기준으로 25% 단위로 나눴을 때 이분은 연구가 3편이 있었는데 3편 모두 상위 25%의 임팩트 팩터에 임팩트 팩터를 가진 저널에 이제 논문을 게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연구자가 논문을 내고 있는데 그 저널이 임팩트 팩터가 높은 쪽에 이렇게 비중이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임팩트 팩터가 낮은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저널 분석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구자 분석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여기 마이오거니제이션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이오거니제이션에서 저희가 연구자 데이터를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그럼 디파트먼트를 클릭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디파트먼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디파트먼트 레포트로 넘어가게 돼요. 아까 제가 마이오거니제이션 기능을 추가를 하게 되면 패컬티 리포트, 디파트먼트 리포트가 이제 추가가 되게 되고 패컬티 리포트에서는 연구자 분석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디파트먼트 리포트에서는 그 학과 분석이 이제 제공이 되는 겁니다. 패컬티 리포트랑 이용 방식은 똑같아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 분석 단위에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데이터에 엔지니어링도 넣었었죠. 디파트먼트 엔지니어링이랑 그 아트, 사이언스, 휴머니티랑 같이 넣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학과에는 얼마나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는지, 피인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학과 단위에서 H인덱스는 어떤지, 상위 10% 논문은 어떤지, 뭐 연구 분야 분석, 이거는 패컬티 분석이랑 똑같죠. 그리고 탑 저널, 학과 단위에서 탑 저널은 임팩트 팩터 기준으로 했을 때 무엇인지, 그 피인용수 기준으로 했을 때 탑 논문들은 어떤 것들인지 학과 단위에서 보기 굉장히 쉽게 해두었고요.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 인더스트리 콜래보레이션도 학과 단위에서도 바로 보실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이 디파트먼트 리포트에서 좀 추가가 되는 거는 이 콜래보레이팅 디파트먼트예요. 제가 지금 디파트먼트 오브 아트, 사이언스, 휴머니티를 중심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 내부 조직끼리, 우리 기관, 우리 대학 안에 학과끼리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트먼트 오브 아트, 사이언스, 휴머니티는 디파트먼트 오브 엔지니어링, 그리고 스쿨 오브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랑 같이 협력하고 있구나. 뭐 이게 엔지니어링이랑 이코노믹스, 경제학과라든지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에서 혹시 협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래픽이 되겠고요. 여기 밑에는 내부 협력뿐만 아니라 아까 연구자 단위에서 봤듯이 이 부서가 어떤 외부 기관이랑 협력을 하고 있는지 또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고 우리 학과가 내가 보고 있는 이 학과의 그 게재 저널이 상위 임팩트 팩터에 몰려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나는 좀 이 분석이 너무 재밌고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뭐 만약에 논문 데이터를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뷰 데이터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 학과 단위에서 출판한 논문들을 논문명 그리고 어떤 저널에 실렸는지 다큐멘트 타입이 어떤지, 아티클인지 리뷰인지, 몇 권 몇 호에 실렸는지, 몇 년도 논문인지, 피인용수, 현재 웹오브 사이언스 기준 피인용수, 그리고 상대적인 영향력, 그리고 상위 0.54%인지 0.02%인지, 상위 몇 %에 속하는 논문인지, 그리고 이 논문이 실린 저널의 임팩트 팩터, 최신 임팩트 팩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테이블들을 학과 단위로 한 번에 보실 수 있고
물론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죠. CSV 파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학과 단위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한 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이 오거니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용할 수 있는 패컬티 리포트, 디파트먼트 리포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 모델을 바꿀 수는 없지만 연구자명, 학과명만 입력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한 번에 자동으로 된다라는 점이 장점이죠.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는 얻었고 나는 좀 더 복잡하고 좀 심화된 분석을 내 맘대로 좀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어널리시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어널리시스에서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제가 맘대로 이제 디자인하면서 분석을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마이 오거니제이션 데이터셋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일단 조직도를 새로 만들어서 분석 단위를 새로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구자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넣게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어널리시스에서 사실 가장 좀 만족감 가장 좀 실용적일 수 있는 게 이 오거니제이션이랑 리서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거니제이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인사이트 데이터셋이 이제 기본 데이터셋이에요. 그 논문에 기반한 데이터들이 온다. 웹오사이언스에 실려 있는 대로 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인사이트 데이터셋입니다. 그거를 오거니제이션, 기관 분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기관들을 다 보여달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최종 기관명이 나오게 되고 이 최종 기관명들이 HCP는 어떻게 됐는지, 웹오사이언스, SCI 논문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데이터셋을 마이 오거니제이션 데이터셋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이제 필터들이 약간 바뀌게 돼요.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똑같은데 필터가 이제 학과 분석을 할 수 있는 필터들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아까는 이 오거니제이션 네임이나 오거니제이션 타입, 최종 기관 명이나 타입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디파트먼트 필터가 생겼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좀 전에 필터들을 좀 지우고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마이 오거니제이션 페이지에서 보여드렸지만 저는 클래리베이트 유니버시티라는 1단계 가장 상위 기관 하에 디파트먼트 오브 엔지니어링을 두 번째 단계 그리고 디파트먼트 오브 아트 앤 휴머니티를 두 번째 단계 이렇게 디파트먼트를 두 번째 단계로 넣었고 이 두 번째 상위 기관 아래, 디파트먼트 오브 엔지니어링 아래에 스쿨 오브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을 3단계로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 데이터 레벨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내부 조직들의 전체 연구 성과를 레벨에 상관없이 다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좀 이렇게 같은 레벨끼리 좀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 저는 좀 데이터를 간단하게 만들었지만 이게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굉장히 좀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파트먼트를 2단계로 지정을 해놨으니까 디파트먼트끼리만 비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 디스플레이 레벨을 레벨 2로 정해서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게 되면은 디파트먼트끼리만 연구 성과를 비교를 하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6개의 SCI가 나왔고 아트 사이언스 휴머니티에서는 3개가 나왔어요. CNCI가 어떻게 다른지, 피인용 수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상위 1% 논문 비중, 상위 10% 웹오사이언스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10% 논문의 비중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각 학과별로 HCP의 보유 비중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H인덱스는 어떤지, 인더스트리 콜래보레이션,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 엔지니어링 학과의 인터내셔널 국제 협력 비중이 훨씬 높다. HCP도 이 정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모두 한 번에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레벨에서 여러 학과를 비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비교 분석이 가능하시게 되고 디스플레이 레벨은 이 레벨은 별로 상관이 없고 나는 우리 기관에서 엔지니어링이라는 그 단어를 갖고 있는 그 부서들을 한 번에 다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네임을 지정하셔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레벨은 2단계, 3단계로 달라지지만 제가 이거 하위 기간을 하나밖에 안 넣어가지고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하위 기관이 여러 개가 되는 경우에는 좀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엔지니어링이 들어간 조직별로 연구 성과를 다 한 번에 비교를 하겠다라는 것도 이제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파트먼트를 설정을 해서 추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까 디파트먼트 레포트에서 우리 내부 협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거 보여드렸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은 여기에서 콜라보레이션 위드 디파트먼트예요. 그래서 나는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랑 협력을 하고 있는 우리 내부 조직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경우 협력 대상 그 학과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좀 그래프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디파트먼트 오브 엔지니어링 상위 기관인 클래리베이트 유니버시티도 속해 있고 하위 기관인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스쿨도 같이 막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협력을 또 역시 같은 레벨에서만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디파트먼트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협력 대상을 정했고 요것들의 레벨을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디파트먼트가 레벨 2였으니까 디파트먼트 레벨에서 어떤 협력이 이루어지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 이렇게 디파트먼트 엔지니어링이랑 아트, 사이언스, 휴머니티 부서랑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고 이걸 문서 순으로 보고 싶어요. 문서 수로. 그러면 2건, 6건 중에서 2건을 아트 앤 사이언스, 휴머니티 이 부서랑 협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한 번에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가 이제 내부 협력은 괜찮고 외부 협력이 좀 궁금해요라고 하는 경우에 여기서 External Collaboration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게 되면은 디파트먼트 오브 엔지니어링이 외부 기관이랑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관 단위에서는 외부 협력을 추적하기가 좀 용이하게 되어 있는데 학과 단위에서도 이렇게 쉽게 추적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 오거니제이션 데이터셋을 선택을 하면 필터들의 디파트먼트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생긴다라는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오거니제이션은 이런데 그럼 리서처는 어떻게 모듈이 바뀌는지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리서처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고요. 인사이트 기본 데이터셋이랑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좀 포인트라서 기본 데이터셋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데이터셋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여러 가지 조건을 좀 지정해 두었어요. 한국에서 아티클 리뷰를 낸 분들 중에 ESI 연구 분야, HCP가 선정되는 연구 분야죠. ESI 연구 분야 중에 바이올로지로 봤을 때 상위 연구자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특정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해두게 되면은 이름과 기간 기준으로 해서 상위 연구자들, 웹 사이언스 기준으로 해서 상위 연구자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연구 분야도 지정돼 있고 어필리에이션도 이렇게 돼 있고 이름도 플레임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정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연구 분야별로 굉장히 관행이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정반대의 연구 분야를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피직스를 추가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피직스는 대부분의 연구자분들이 이렇게 약자만 쓰게 되는 거예요.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는 원문에 기반을 하고 있고 원문에 플레임이 없으면 그 플레임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그렇다 보니까 논문에 실려있는 대로 가져오니까 이렇게 약자로만 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한 분일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 기관에는 사실 박 SK라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쳐야 되는 그런 뭐 번거로움이 있죠.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이 마이오거니제이션 데이터셋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본 데이터셋에서 이런 한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마이오거니제이션 데이터셋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처로 일단 그대로 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마이오거니제이션 데이터셋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우리 기관 내부에 있는 연구자들만 볼 수가 있어요. 논문들을 이제 뭐 골라와가지고 그 기본 데이터셋으로 하면은 그 논문에 속해 있는 모든 연구자 데이터들이 한 번에 보이게 되는데 마이오거니제이션은 나의 기관, 내가 지정한 기관들의 연구자들만 이렇게
따로 볼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연구자를 이름도 내가 입력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입력한 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논문 클릭해서 보면은 사실 이분의 이름은 이 논문에 있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지정한 대로 이렇게 워너 데이비스의 연구 성과로 잡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그 학과에 이렇게 수속되게 하는 게 이제 마이 오거니제이션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디파트먼트를 지정할 수 있는 필터가 또 생기게 되죠. 그래서 뭐 이름을 지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디파트먼트 기준으로 해서 나는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에 누가 있는지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학과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제가 디파트먼트에 어떤 분들이 속해져 있는지를 이렇게 학과명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분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디파트먼트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어떤 디파트먼트 이분이 내부의 어떤 학과랑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부 협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이 리서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가능하시고요. 이 오거니제이션 리서처 기능으로 이렇게 연구자 단위 분석 그리고 학과 단위 분석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인사이트의 어널리시스에는 여러 가지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듈에서는 그럼 디파트먼트들 연구자 레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좀 보여드리도록 간단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리서치 에어리어로 일단 넘어갔으니까 리서치 에어리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에어리어를 ESI 기준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네임을 디파트먼트 오브 엔지니어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엔지니어링 학과가 ESI 기준으로 어떤 데 논문을 냈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각 분야별로 HCP 보유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지정한 연구자, 우리 내부 연구자 이름을 지정하셔가지고 그분들의 HCP 현황, SCI 현황 이렇게 따로 보실 수도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로케이션을 본다라고 하는 경우에 사실 뭐 내부 기관을 로케이션을 보는 건 조금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 이제 외부 기관들하고 협력을 하게 되는데 국제 협력 비율이 있는데 이 국제 협력 비율 중에서 어느 나라들이랑 학과들이 같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나라랑 협력을 했을 때 뭐 CNCI가 높은가, 아니면은 상위 1%에 해당하는 논문의 비중이 높은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협력하고 있는 국가들에 따라서 추가 분석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역시 디파트먼트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디파트먼트 네임을 지정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모두 다 필터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널을 선택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학과 분석 단위로 해서 학과 단위로 해서 저널 분석을 많이들 또 하고 계실 텐데 여기에서 디파트먼트 네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저널 성과 대비해서 아까 디파트먼트 레포트에서 임팩트 팩터 기준으로 상위 저널들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만약에 나는 아이겐 팩터가 높은 저널들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아이겐 팩터 기준으로 해서도 정렬하실 수 있고 테이블로 직접 보시면서 이 저널의 ISS는 어떻게 되고 임팩트 팩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논문 수는 얼마나 되는지 피인용 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한 번에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학과 단위로 내부 데이터,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장점이 되겠고 펀딩 에이전시도 마찬가지예요. 펀딩 에이전시로 모듈을 바꾸게 돼도 그 네트워크를 학과 단위로 지정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지정한 연구자 단위로 지정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리서치 아웃풋을 디파트먼트 네임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엔지니어링을 또 지정을 해 두었어요. 그럼 디파트먼트 엔지니어링, 이 엔지니어링 학과에서 연구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기관들은 어디인가 그리고 이 기관에서
갖고 있는 연구 성과들은 어떤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한눈에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 오거니제이션 데이터셋을 생성을 하시게 되면은 디파트먼트 분석 그리고 내가 입력한 연구자 단위로 분석할 수 있는 필터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서 인사이트에서 원래 기존에 이용하던 모든 데이터들 그리고 모든 지수들, 기능들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모는 좀 간단히 끝났고요.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마이 오거니제이션 탭으로 넘어가서 보면 여기 업로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관리자 권한을 가진 분한테만 이 업로드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데, 업로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일단 만약에 처음에 아직 아무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는 추가를 하시게 되면 이 화면만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템플릿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하고 해서 열어보시면 일단 가이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다라는 이제 설명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가 있고, 오거니제이션 하이어키, 저희 조직도, 그리고 피플 다큐먼트라고 해서 연구자 데이터, 이 두 가지를 이제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샘플 데이터가 좀 보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샘플 데이터 열어보면은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클래리베이트 유니버시티 아래에 아트 앤 사이언스 그리고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를 넣고, 이 디파트먼트 엔지니어링 하단에는 스쿨 오브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을 넣겠다라고 해서 조직도를 만들고 각 조직별로 고유 번호를 주고, 그리고 이 조직이 만약에 어딘가에 하위 기관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상위 기관 넘버를 넣어주면 되는 그런 간단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도를 하나 올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각 조직별로 해당하는 연구자 데이터를 넣어주셔야 돼요. 샘플 데이터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필수로 요구가 되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 칼럼까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참고용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데이터로 읽어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테파니 테일러라는 연구자는 1001이라는 퍼슨 아이디를 갖게 되고, 저희가 아까 봤던 나탈리 사이버 이분은 1008이라는 연구자 아이디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각각 이런 기관들에 소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분을 두 가지 내부 조직으로 같이 이제 배정도 하실 수가 있고, 이 논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논문 데이터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려있는 그 고유 번호인 웹 오브 사이언스 UT 코드, 웹 오브 사이언스로 시작하는 이 논문들이랑 전 DB에서 범용으로 사용하는 DOI, 그리고 펀메드 아이디죠. 그 펀메드 아이디, 매들라인 아이디, 이렇게 세 가지 웹 오브 사이언스, DOI, 펀메드 아이디 이렇게 세 가지 형식을 입력하실 수가 있겠어요. 물론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 실려 있어야지만 그 인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잘 읽어드리고 보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구자 데이터 그리고 오거니제이션 하이어키에서 조직도 데이터,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업로드할 수 있는 권한은 관리자로 신청한 아이디에 한해서만 입력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엑스포트 하시면 각 학과별로 아까 보여드렸던 리포트 있죠. 시각화 자료들을 한 번에 또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용 예시 보여드렸고, 그래서 마이 오거니제이션을 추가를 하시게 되면 이 시스템 리포트에 패컬티 리포트와 디파트먼트 리포트가 추가가 되어서 디파트먼트 리포트에서는 내부 조직 간의 협력 정도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어널리시스로 넘어가서 추가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추가 분석을 할 때 디파트먼트 분석 그리고 내가 입력한 연구자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필터들이 생성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업로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고, 이 업로드 하실 데이터는 오거니제이션 하이어키 조직도 데이터와 피플 다큐먼트라는 그 연구자 데이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조직도에서 이 분석 단위를 뭐 이렇게 학과 단위로만 해 두었는데 사실 어떤 것든 될 수가 있어요. 뭐 사업 단위 될 수도 있고 만약 연구비를 지원하는 재단이다라고 하면 연구비 지원 연도로 할 수가 있죠. 출판 연도랑은 또 다른 연구비 지원 연도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SCI 전체 데이터 5만 건이 넘는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다 업로드를 해서 SCI2가 이제 뭐 연구 분야별로 어떤 추세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뭐 HCR을 따로 관리하시는 분께서는 HCR을 선정했던 분들의 연구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분석 목적에 맞도록 그 분석 단위와 연구자 단위를 지정해서 이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들어온 질문들 중에서 아직 답변을 못 드린 질문이 기관과 학과명을 한국어로도 입력할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는 사실 데이터 용량이 좀 많아지게 되면은 좀 불안정해질 것 같아서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네, 현재까지 더 이상 질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질문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메일로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